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도 담배를 피우며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구름이 허리에 걸릴 만큼 높은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감이 올라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늙은 나무꾼과 그의 어린 아들이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파도 소리 같은 노래를 불렀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마당, 멍석 위에 쏟아질 듯 가깝게 반짝이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이 외딴 집의 주인인 나무꾼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고 손마디가 굵어진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게를 지고 숲으로 들어가 마른 나무를 주워 모았고 그것을 아궁이에 떼거나 가끔 아랫마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로 내려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안에 남겨둔 10살배기 아들 한결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혹여나 누가 집 근처에 얼씬거릴까봐 항상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보이면 즉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라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아들 한결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하얀 피부와 깊고 검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로 그 모습이 마치 산속의 정령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가만히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될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이의 등 뒤에 감추어진 날개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갓 돋아난 새싹처럼 볼록하게 솟아 있었고 때때로 은은한 빛을 내거나 파르르 떨리며 아이에게 하늘의 기운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사실 한결이는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꾼과 인연을 맺었던 선녀가 낳은 아이였기에 날 때부터 사람과는 다른 기이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녀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날, 그녀는 나무꾼에게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날개, 흔적을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아이가 하늘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떨거나 욕심을 품고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떠나는 아내의 옷자락을 잡지 못한 채 품에 안긴 어린 핏덩이를 내려다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결이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조차 얇은 모시 적삼 위에 반드시 두툼한 조끼를 덧입어 등에 굴곡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이마를 닦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부채질을 해주며 마음 아파했지만 세상의 모진 시선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이의 등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천기를 읽어내는 예민한 감각기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산골짜기에는 살을 내는 듯한 찬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해진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고 산짐승들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무꾼은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하여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치감을 모으고
집 구석구석을 손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난 작은 구멍들을 꼼꼼히 메우고 아궁이에 재를 걷어내며 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나무꾼은 문득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결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미동도 없이 서쪽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서늘하여 나무꾼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잿빛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 서쪽 산 너머에서 무거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번 눈은 여느 때와 달리 아주 깊고 무겁게 쌓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엄숙함이 배어 있었고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노인의 눈에는 그저 맑고 파란 하늘의 옅은 구름 몇 점만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아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예지력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 때도 한결이는 맑은 날씨에 갑자기 물길을 돌려야 한다고 재촉했고 덕분에 그날 밤 쏟아진 폭우 속에서도 집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날개, 자국이 욱신거리거나 간지러울 때면 어김없이 날씨가 변하거나 마을에 큰일이 생기곤 했기에 나무꾼에게 아들의 말은 곧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서둘러 마당에 널어두었던 시래기를 걷어들이고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이 눈에 젖지 않도록 지프로 꼼꼼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를 도와 작은 고사리 손으로 물건들을 나르며 자신의 능력이 아버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다름이 때로는 아버지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의 등 뒤 날개 자국이 찌릿찌릿하게 울릴 때마다 아이는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눈냄새와 차가운 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골짜기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꽁꽁 언 손을 아랫목 이불 밑에 넣으며 몸을 녹였고 한결이는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숭늉을 대접에 담아내왔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부자는 밥상머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밥과 된장국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두꺼운 흙벽으로 지어진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듯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무꾼은 한결이의 옷을 갈아입혀 주기 위해 조끼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벗겨내자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날개, 자국이 희미한 빛을 내며 드러났고 나무꾼은 익숙한 손길로 그곳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날개, 자국 주변의 피부는 유난히 얇고
예민해서 날씨가 가물 때면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나무꾼은 미리 준비해둔 박하 기름을 손가락에 묻혀 아이의 등에 꼼꼼히 발라주며 오늘따라 많이 붉구나. 정말 큰 눈이 오려나 보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결이는 시원한 박하 향과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이 주는 따뜻함에 기분 좋은 안도감을 느끼며 네, 아버지, 이번 눈은 사흘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내릴 거예요. 산짐승들도 이미 굴속 깊이 숨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나무꾼은 잠시 손길을 멈추고 창호지 문 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 밤낮의 폭설이라면 산길이 완전히 끊길 것이고 혹시라도 마을에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조난이라도 당한다면 큰일이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작은 집을 요새 삼아 아들과 함께 무사히 겨울을 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무꾼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군불을 지펴 방바닥을 뜨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의 옆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전 늘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걸곤 했는데 오늘은 다가올 눈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드디어 첫눈이 내리는지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아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무꾼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아이의 속눈썹 위에 내려앉은 평온함을 지켜주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곁을 지킬 태세였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꼬대로라도 날개 이야기를 하거나 몸을 뒤척이며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였고 문고리가 단단히 걸려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산속에 괴물이나 도깨비가 산다고 수군거리지만 나무꾼에게는 이 아이야말로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부디 이 겨울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서는 낯선 그림자가 어둠을 틈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무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막에는 며칠 전부터 약초를 구하러 왔다는 한 장사꾼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유난히 귀가 밝고 눈치가 빠른 사내였습니다. 그는 마을 노인들이 술에 취해 털어놓는 산 꼭대기에 사는 나무꾼이 이상한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산속의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동물적인 직감을 느끼며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예견한 대로 밤사이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이내 한방눈이 되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산맥을 타고 넘으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굉음을 내었고 거대한 소나무들조차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산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집은 미리 대비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눈보라를 견뎌내고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이곳에 생명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눈이 쌓일수록 고립은 깊어갔지만 두 부자에게는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이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어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넉가래를 들고 마당에 눈을 치우며 길을 캤고, 한결이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기 위해 헝겊을 덧대었습니다. 눈부신 설원이 펼쳐진 바깥 세상은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혹독한 추위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직도 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들의 말대로 눈이 그치려면 아직 멀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눈이 그치면 마을 쪽에서 누군가 올라올 것 같아요. 느낌이 좋지 않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이 눈길에 누가 올라온단 말이냐. 산짐승도 다니기 힘든 길인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등 뒤 날개 자국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고 있다고. 누군가의 강한 욕망과 호기심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잡고 있던 빗자루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나무꾼은 서둘러 눈 치우는 일을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괴짝 깊숙이 넣어두었던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결이에게 이제부터는 잘 때도 이 천으로 가슴과 등을 한 번 더 감고 자거라. 혹시라도 누가 들이닥치면 절대 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긴장한 표정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건네준 천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의 예지력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기에 나무꾼은 다가올 불청객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산 아래의 마을에서는 폭설로 인해 모든 길이 막히고 사람들의 발이 묶이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산속 외딴 집의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낯선 장사꾼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며 나무꾼과 아이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 집, 아이는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라거나 가끔 산 위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 라는 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나무꾼의 집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고 방 안의 두 부자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검은 그림자가 하얀 눈밭을 헤치고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무꾼은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벽에 걸린 낡은 낫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나무만 베어온 낫이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적막한 산골의 밤은 길고도 깊었고 눈 내리는 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채 계속되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의 정적임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날개 달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의 외딴 집은 비밀을 품은 채 하얀 눈 속에서 위태롭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퍼붓던 눈이 거짓말처럼 그치자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지붕 처마 끝까지 눈이 쌓여 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웠고 몇몇 낡은 헛간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폭삭 주저앉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고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묻기에 바빴고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얼어 죽거나
백감이 떨어져 걱정이라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잿빛 하늘이 거치고 맑은 해가 떴지만 마을을 감싼 공기는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사람들의 마음 또한 꽁꽁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이 어수선한 틈을 타 마을 주막에 머물던 낯선 장사꾼. 장쇠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득이며 마을 곳곳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구한다는 핑계로 마을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값 나가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파는 거간꾼이었습니다. 장쇠는 마을 사람들이 눈피해를 입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산꼭대기 외딴 집만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곳에 슬그머니 낀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거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리도 갑작스러운 폭설에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는데 저 산 꼭대기 오두막은 마치 눈이 올 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멀쩡하다니 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듯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나무꾼 부자를 좋게 보던 이들도 장쇠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무꾼이 눈 오기 전날 마을에 내려와 소금을 잔뜩 사갔다고 하더구먼. 누군가 한마디 거들자 장쇠는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분명 무언가 있습니다. 그 집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더니 혹시 산신령을 홀리는 요물이라도 키우는 게 아닐까요? 장쇠의 입에서 나온 요물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훈훈했던 마을 인심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쇠는 사람들의 동요를 확인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며 산을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눈이 깊어 걷기조차 힘든 길이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호기심은 추위나 피로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털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며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길을 더러운 발자국으로 어지럽히며 산을 올랐습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신기한 아이를 찾아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산속 외딴 집의 나무꾼은 눈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다가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검은 점 하나를 발견하고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한결이가 말했던 불길한 손님이 드디어 찾아왔음을 직감한 나무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누가 와도 인기척을 내지 말거라. 아비가 알아서 돌려보낼 테니 걱정 말고. 나무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참 후 살인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살인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문 밖에는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의 장쇠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웬일이시오? 눈이 깊어 길을 잃기 십상일 텐데. 나무꾼이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묻자 장쇠는 넉살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초를 보러 왔다가 눈 구경에 취해 그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 냉수 한 사발만 적선해 주십시오. 나무꾼은 낯선 일을 집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물 한 모금 달라는 사람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것은 산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가지에 물을 떠다 주기로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틈을 타 장쇠는 살인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빠른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는데 처마 밑에 가지런히 쌓인 장작과 꼼꼼하게 보수된 벽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 산골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겨울 채비를 하다니. 나무꾼이 물을 떠서 돌아왔을 때 장쇠는 이미 마루 끝에 걸터앉아 방문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화들짝 놀라며 여기 물이 있으니 어서 마시고 내려가시오. 해가 지면 위험하오. 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물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선을 방문 틈에 고정한 채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헌데, 이 댁에는 주인장 혼자 사시오? 마을에서는 아드님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 궁금해서 그럽니다. 장쇠의 노골적인 질문에 나무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결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곤란해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꺼운 속옷 위에 또다시 털조끼를 겹쳐 입은 한결이는 뒤뚱거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장쇠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아이를 보자마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등 뒤가 유난히 불룩 솟아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곱추라고 하기에는 그 모양이 너무나 기이했고 옷 위로 은은한 광채가 새어나오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계셨구만. 날이 추운데 어찌 그리 껴입으셨소. 장쇠는 과장된 몸짓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며 슬쩍 등을 만져보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무꾼이 비호처럼 달려들어 장쇠의 팔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몸이 약해 바람만 쐬어도 앓는 아이요. 나무꾼의 격렬한 반응에 장쇠는 뒤로 주춤 물러났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나무꾼의 당황한 기색과 아이의 등 뒤에 감추어진 무언가를 확신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의 뒤에 서서 장쇠를 노려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몸에서는 썩은 낙엽 냄새가 나요. 산이 환하기 전에 어서 내려가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산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처럼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장쇠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훤히 비치는 것 같아 부끄러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며 짐짓 헛기침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녀석이 말버릇하고는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산신령이 노할지 누가 알겠느냐. 장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날개다.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어. 저걸 잡아다 장터에 내다 보이면 구경거리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아니, 마을 사람들에게 요물이라고 겁을 줘서 쫓아내게 만든 다음 내가 차지할 수도 있겠지. 장쇠의 발걸음은 내려갈 때 훨씬 더 빨라졌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도 그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장쇠는 곧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과장된 표정으로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 집 아이 등 뒤에 이만한 혹이 달려 있는데, 그게 꿈틀거리면서 빛을 냅디다. 그건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분명 산 재앙을 부르는 괴물 새끼가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장쇠의 말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이가 날씨를 조종해 마을에 눈폭탄을 던졌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사실인 양 덧붙여졌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꽃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애끼, 이놈들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 나무꾼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낯선 장사치 말만 듣고 이웃을 의심해 산이 주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무슨 요물 탓이란 말이냐. 할머니의 호통에 사람들은 잠시 입을 다물고 쭈뼛거렸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산신제를 주관해왔고 마을의 폐진이를 도맡아 해결해온 어른이었기에 누구도 함부로 대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장쇠를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자네, 객지에서 와서 혓바닥을 너무 길게 놀리는구먼. 남의 불행을 이용해 이속을 챙기려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게야. 장쇠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마을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들은 장쇠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농사가 망하면 어쩌지? 산사태라도 나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야.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평화로웠던 마을은 어느새 마녀 사냥을 준비하는 광기 어린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으면 사람들을 선동해 산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산 위 오두막에서는 나무꾼과 한결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걱정 마라. 아비가 다 막아낼 것이다. 라고 되뇌었지만 한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곧 이 집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등 뒤 날개 자국이 욱신욱신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다가올 슬픔과 이별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 몰래 창문을 조금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별들도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문득 꽃분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갔을 때 남몰래 사탕을 쥐어주며 눈이 맑은 아이구나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람결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 할머니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재앙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장쇠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 요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옷을 벗겨서 그 흉측한 날개를 확인하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우리에게 볕이 듭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청년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몽둥이와 낫을 든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꽃분, 할머니가 말려보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쇠는 선두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산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무꾼의 집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습니다. 한결이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신음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버지, 날개가 너무 뜨거워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주 많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나무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지게 작대기를 손에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의 행렬이 하얀 설원을 가로질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탐욕스러운 표정의 장쇠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익숙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예전의 선량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꾼은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몸이 부서질지언정 아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비장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포근함보다는 매서운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산이 울리는 듯한 바람, 소리와 함께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마을 어귀에 서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늘이 내린 복을 제 발로 차버리러 가는구나. 그녀의 탄식은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살인문 앞까지 당도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은 평화로웠던 산골의 정적을 무참히 짓밟았고 사람들의 손에 들린 횃불과 몽둥이는 나무꾼 부자를 향한 맹목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대열의 맨 앞에 서서 콧김을 뿜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꼴을 보니 무언가 찔리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 저 문을 부수고 요물을 끌어내야 우리 마을이 삽니다. 그의 선동적인 외침에 사람들은 올소 문을 열어라 라고 고함을 치며 살인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지게 작대기를 가로막고 서서 살인문 너머의 이웃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보시오들. 대체 이게 무슨 행패요? 10년 넘게 한마을 식구처럼 지내온 우리를 어찌 낯선 장사치 말만 믿고 일이 대한다는 말이요. 내 아들은 병약하여 바깥 바람을 쐬면 안 되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이미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나무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한결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날개 자국은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열기는 두꺼운 속옷을 뚫고 나올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산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내린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흙과 바위들이 서로의 끈을 놓고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온몸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요. 그리고 산이
산이 무너져요. 한결이는 신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나가야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 날개 자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는 하늘의 신호이자 생명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한결이는 두려움을 꾹 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마당에서는 기어이 살인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장세와 마을 청년들이 물밀듯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무꾼은 작대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나무꾼의 팔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버티는구나. 여봐라. 저 늙은이를 묶어두고 당장 방을 뒤져라. 장쇠의 호령의 청년들이 방문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던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눈부신 빛과 함께 한결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루 끝에 선 한결이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서는 옷을 뚫고 나온 붉은 서기가 아른거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 깊은 슬픔과 위험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쇠만이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등 뒤에서 요상한 불빛이 나온다. 저게 바로 사람을 홀리고 재앙을 부르는 요물의 증거다. 장쇠의 외침에 잠시 주춤했던 사람들의 눈에 다시금 공포와 혐오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한결이는 사람들의 적의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평소보다 훨씬 크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땅이 울고 있어요. 서쪽 산비탈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당장 이곳을 떠나 넓은 공터로 피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확신에 찬 예언이었습니다. 아이는 손을 들어 서쪽 산맥을 가리켰는데 그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아이의 경고를 비웃으며 사람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듣지 마시오. 저놈이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산사태가 난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쫓아내려는 수작이에요. 저런 요망한 혀를 놀리지 못하게 당장 입을 막아야 합니다. 장쇠는 아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아이의 진실된 경고를 저주로 받아들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무꾼은 피 묻은 얼굴을 들고 아들을 향해 기어가며 외쳤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한결아. 방으로 들어가거라. 어서. 나무꾼은 아들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아들을 괴물 취급하며 해코지할까봐 뼈가 깎이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당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 온기는 아버지에게 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숨겨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결이는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컵 속의 물이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미미한 떨림이었지만 예민한 감각을 가진 한결이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에요. 당장 뒤쪽 바위 언덕으로 뛰어야 해요. 흙더미가 오고 있어요. 장쇠는 땅의 떨림을 느끼지 못했는지 코웃음을 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이 끝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어디 그 잘난 날개 좀 구경하자. 장쇠가 거칠게 아이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구구구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발밑에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지하에서 몸을 뒤척이는 듯한 소리였고 마당에 쌓여있던 장작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결이는 장쇠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지진이 아니에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아이가 가리킨 서쪽 산 중턱에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맥없이 꺾이며 하얀 눈보라와 검은 흙먼지가 뒤섞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산이 입을 벌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쇠조차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꾼이 벌떡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모두 내 아들을 따르시오. 한결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산다. 이 산을 가장 잘 아는 건 내 아들이다. 나무꾼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향해 침착하게 손짓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안 돼요. 눈사태가 길을 덮칠 거예요. 집 뒤편에 있는 큰 바위 지대로 올라가야 해요. 거기는 집안이 단단해서 안전해요. 아이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이제 주위가 어둑해질 정도로 강렬해져서 마치 등대처럼 사람들의 갈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요물의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이, 아니 살기 위해 아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쇠만은 끝까지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저건 함정이야. 우릴 절벽으로 몰고 가서 다 죽이려는 거야. 마을로 내려가야 해. 그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의 탐욕과 아집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눈앞에 닥친 현실조차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장쇠의 손을 뿌리치고 나무꾼 부자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장쇠의 선동보다 눈앞에 보이는 아이의 신비한 인도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은 멍하니 서 있는 장쇠를 참아두고 볼 수 없어 그의 멱살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잔말 말고 따라와. 나무꾼은 원수 같은 장쇠였지만 사람 목숨을 짐승처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쇠는 반항하다가 나무꾼의 악력에 이끌려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쾅하는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나무꾼의 집 마당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집 울타리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흙과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한결이는 맨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며
바위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등 뒤에 날개 자국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두가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헐떡거리며 아이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이가 괴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길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며 길을 트는 아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의 주인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집 뒤편의 높은 바위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화강암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들이 살던 마을과 올라왔던 산길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눈사태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계곡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뒤를 이어 시커먼 흙더미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만약 장쇠의 말대로 마을로 내려갔거나 집마당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한결이에게로 돌렸습니다. 아이는 바위 끝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산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붉은 빛이 맥동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서서히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마을 대장간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무꾼 양반, 저 아이, 도대체 정체가 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거요? 나무꾼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내 아들은 하늘이 내린 아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요물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타고 나서 다가올 재앙을 미리 볼 줄 아는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일 뿐이요. 나무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장쇠는 구석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괴물이어야 해. 그래야 내가. 그의 중얼거림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저지르려 했던 끔찍한 짓과 아이가 자신들을 구해준 현실 사이에서 깊은 부끄러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조용히 돌아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속에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오해의 뿌리를 뽑고 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한결이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아, 이제 저분들에게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자. 네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한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끼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언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의 떨리는 손끝이 두꺼운 솜조끼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바위 언덕 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조차 이 순간만큼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의 등 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겹겹이 입었던 옷들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자 마침내 아이의 등 뒤에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형체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장쇠가 말했던 것처럼 흉측한 혹이나 징그러운 짐승의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장 고운 비단실로 짜낸 듯한 투명하고 얇은 막이 아이의 견갑골 사이에서 은은한 진주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갓 피어난 목련 꽃잎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웠으며 아이의 심장 박동에 맞춰 부드럽게 팔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날개 주변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솜털들이 빛을 머금고 반짝였고 그 빛은 주위의 어둠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일 듯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괴의 징표가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신성함이 깃든 선녀의 흔적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고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이요. 이 아이의 어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소. 하늘로 돌아가면서 내게 남겨준 유일한 혈육이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귀한 생명이란 말이오. 나무꾼의 고백은 산골짜기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대장간 최 씨가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들의 추악한 의심과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날개가 뿜어내는 성스러운 기운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분노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재앙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결이는 얇은 못이 적삼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두꺼운 옷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해방된 듯 아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릎 꿇은 최 씨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용서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우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나무꾼과 한결이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귀와 가벼운 입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눈앞의 이 작은 아이는 자신들을 해치러 온 괴물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수호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에도 단 한 사람, 장쇠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과 자신이 선동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릴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속임수야. 저 빛도 다 요술이라고. 너희들 모두 저놈에게 홀린 거야. 장쇠는 마지막 발악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장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끝까지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뻔했다. 내 아들의 날개가 요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난 내 놈의 탐욕이 진짜 요물이다. 나무꾼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장쇠의 가슴을 때렸고 마을 사람들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쇠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놈이 우리를 꼬드겼어. 아이 껍질을 벗겨다 팔면 큰돈이 된다고 했지. 한 청년이 장쇠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장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 돈 좀 벌어보려다가 그만. 장쇠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꽃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할머니의 지혜를 떠올리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나서서 장쇠의 앞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해치지는 않겠네. 그건 저 맑은 아이의 뜻이 아닐 테니까.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발을 붙일 생각은 마라.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산신령님이 아니라 우리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것은 마을 전체의 엄중한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장쇠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허둥지둥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산길을 향해 도망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엉망이 되어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로 남겨진 눈밭에는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곧 다시 내리기 시작한 하얀 눈에 덮여 지워져 갔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트렸던 불순물이 사라지자 바위 언덕 위에는 진정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사람들은 그제야 추위와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흙더미에 반쯤 파묻혔고 마당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아궁이가 있는 부엌 쪽은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무꾼 어른댁을 정리하고 몸 좀 녹입시다. 죄송한 마음을 갚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제 집 일보다 더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무너진 담벼락의 돌들을 치우고 눈 속에 파묻힌 장작들을 꺼내왔고 안악들은 품속에 챙겨왔던 비상식량인 주먹밥과 고구마를 꺼내놓았습니다. 원래는 나무꾼 부자를 잡으러 올 때 쓰려고 가져온 횃불들이 이제는 마당 한가운데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모닥불이 되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붉은 불빛이 어른거렸고 그 표정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솥을 걸고 눈을 녹여 물을 끓였고 한결이는 아버지 곁에 앉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한 사발씩 건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두꺼운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얇은 옷 위로 살짝 비치는 날개의 윤곽을 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로운 모습에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아이가 따라주는 물을 마치 약수처럼 귀하게 받아 마셨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망령을 부렸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한 노인이 한결이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자 한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아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기뻐요. 아이의 효심 깊은 말에 나무꾼은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닥불 위에서 고구마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팽팽했던 긴장감은 완전히 풀어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앉아 방금 겪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산이 무너질 줄이야.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뼈도 못 찾았을 거야. 그들은 한결이의 능력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보석 같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달이 산봉우리 위로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날개는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고 가끔씩 파르르 떨리며 아이의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날개는 감추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날개가 되어 아이를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나지막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던 민요였지만 오늘 밤에는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찬가처럼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산골짜기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무너진 산자락 아래 반쯤 파묻힌 집 마당에서 피어난 이 작은 불빛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나무꾼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보시오, 여보, 당신이 남긴 우리 아이가 오늘 사람들을 살렸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오. 당신의 날개가 우리를 지켜주었소. 나무꾼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벅찬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이 기적의 장소를 지키며 함께 아침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진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산골 외딴 집은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의 마음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드러날 산사태의 참혹한 흔적조차도 살아남은 이들의 연대감 앞에서는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날개 달린 아이와 나무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새로운 날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산마루에 걸린 해가 붉은 기운을 토해내며 간 밤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자 산골짜기에는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고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투명한 쪽빛으로 개어 있었습니다. 바위 언덕 위에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과 나무꾼 부자는 서로의 부스스한 얼굴을 마주 보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산허리가 뚝 잘려나간 듯한 절벽과 흙더미에 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헛간들이 지난밤의 위기가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장정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무꾼의 집을 복구하는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산사태가 집의 반쪽을 덮치긴 했지만 다행히 본체의 뼈대는 튼튼하게 남아 있어 보수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보게들, 우리가 부순 살인문부터 다시 세우고 무너진 담벼락을 더 튼튼하게 쌓아주세. 우리 생명의 은인들이 사는 집이 아닌가. 최 씨가 우렁차게 소리치자 사람들은 그렇고 말고 라고 화답하며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지난밤의 죄책감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그들의 페니질과 삽질에는 평소보다 배가 넘는 힘과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마당 한 구석 평상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꺼운 솜조끼와 겹겹이 껴입은 옷들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돋아난 투명한 날개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냈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안악들은 어머나 세상에 저리 고운 것을 우리가 괴물이라고 했다니 하며 연신 감탄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맑은 미소를 보내주었고 그 미소는 고된 복구 작업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 같은 청량제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들을 나무꾼의 마당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겨우내 먹으려고 아껴둔 쌀자루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비단, 이불을 또 어떤 이는 씨암탉이 낳은 달걀, 한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나무꾼 양반, 이건 우리 집사람이 짠 배인데 아이 옷이나 한 벌 지어 입히시오. 그동안 그 두꺼운 옷 속에 숨어 사느라 얼마나 답답했겠소. 이웃집 박서방이 쑥스러운 듯 건넨 말에 나무꾼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이웃들의 따뜻한 정 속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나무꾼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번듯하고 아늑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무너진 흙담 대신 튼튼한 돌담이 쌓였고 부서진 살인문은 깎은 밤나무로 멋지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눈을 말끔히 치우고 평상을 펴놓은 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는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밥상머리에 둘러앉자 마을의 최고 어른인 꽃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을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걱정으로 뜬 눈을 지새우다 마을이 무사하고 나무꾼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결이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거친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귀한 날개를 달고 그동안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누. 이제는 훨훨 날아도 된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한결이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지난밤의 공포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그때 흙더미가 쏟아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바지춤을 적실 뻔했다니까. 최 씨의 너스레에 사람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사람들이 건네는 반찬을 받아먹느라 볼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도련님, 이거 더 드세요. 머리가 좋아지는 호두입니다. 아니에요. 다리 힘길러주는 더덕구이를 드셔야죠. 사람들은 이제 한결이를 요물이 아닌 마을의 복덩이이자 지켜야 할 보물로 여기며 경쟁하듯 애정을 쏟았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결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닷새 동안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젖은 곡식들을 마당에 내다 말리고 무너진 헛간을 고치셔도 돼요. 그리고 봄이 오면 앞산의 진달래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필 거예요. 아이의 예언 같은 말에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결이의 말은 곧 법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미리 알려주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된 것입니다. 나무꾼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아들의 능력이 저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이었음을 깨달은 아버지의 얼굴은 10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소. 우리 한결이를 이리 예뻐해 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고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이제 그 길은 고립과 단절의 길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한결이도 마당 끝에 서서 날개를 파닥이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장쇠라는 탐욕스러운 이가 남기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꿰매고 새 살이 돋게 한 것은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정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그 누구도 낯선 이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을 단단한 신뢰가 뿌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산속 외딴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곳간에는 정성이 가득 찬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두 부자의 마음속에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듯한 안정감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자 나무꾼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녁상은 남은 음식들로 간단히 차렸지만 두 부자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가 발라주는 생선살을 받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 아저씨가 제 날개를 보고 나비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서방 아저씨는 나중에 저한테 연 날리는 법을 배우고 싶대요. 평소 말수가 적었던 아이가 이렇게 들떠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나무꾼은 가슴이 벅차올라 밥을 넘기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날개는 방 안의 호롱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무꾼은 한결이를 데리고 갯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산골짜기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기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이 유난히 반짝거려요.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신가 봐요. 아이의 말에 나무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 어미도 오늘 이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을 게다.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나무꾼은 품에서 작은 나무 피리를 꺼내어 입에 물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아내를 위해 불어주던 피리였는데 한동안 불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이 곡조를 뽑아내자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의 부엉이도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도 춤을 추듯 살랑거렸습니다. 한결이는 피리 소리에 맞춰 날개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선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결이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피리를 내려놓고 잠든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옷이 벗겨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눕혔겠지만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이불 위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등 뒤의 날개는 편안하게 접혀 아이의 몸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나무꾼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한결아, 네가 나의 아들로 와주어서, 그리고 이렇게 맑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게다. 그는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넓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산골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산꼭대기 외딴 집에는 하늘의 뜻을 읽는 날개, 달린 아이와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얼씬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맑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신비로운 집이었습니다. 어느 맑고 바람이 좋은 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가끔 보았다고 합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등 뒤에 투명한 날개를 단 소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숲속을 거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산과들이 고요히 잠들고 별들이 노래하는 밤이면 나무꾼의 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행복한 울림은 온 세상을 평화롭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선녀와 나무꾼의 아이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밤도 달빛은
그 집의 지붕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고, 날개 달린 아이는 꿈속에서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 평온한 달빛 아래서 고단한 하루를 내려놓고 따뜻하고 포근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